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가 사는 집 앞에 어느 한적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에 나와 있어요. 보시다시피 제 슈퍼커브고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갖고 온 지가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중고로 4,200km 정도 마일리지 그 정도에 갖고 와가지고 지금 제가 한 달 조금 넘게 탔는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만한 게 지금 벌써 9,200km를 넘었거든요. 네, 마일리지 9,200km. 그러니까 5,000km를 탄 거예요. 5,000km를 타면서 한 달 넘게 5,000km 탔으면 진짜 많이 탄 거잖아요. 제가 진짜 뭐 강원도도 한 4번 갔다 왔고, 저는 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뭐 콘텐츠를 쿠팡이츠 그리고 모토 캠핑을 콘텐츠로 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키로수를 많이 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탔어요, 슈퍼커브를. 남들은 1년에 이 정도 타려나? 근데 저는 한 달 만에 이 정도를 타버리다 보니까 정말 제가 느꼈던 장단점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슈퍼커브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이제 막 슈퍼커브를 타셨거나 이런 분들에게 정말 5,000km를 타면서 짧은 기간 안에 5,000km를 타면서 느꼈던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고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정말 한 달 조금 넘게 타면서 5,000km 진짜 많이 타면서 느꼈던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 또 슈퍼커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서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은 이쁘다. 디자인이 좀 이쁘다라는 걸 뽑았습니다. 요즘에 여성분도 그렇고 진짜 많은 분들께서 이 슈퍼커브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슈퍼커브를 실제 많이 타고 계시고, 그리고 또 계약도 하신 분들도 많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슈퍼커브의 첫 번째 장점은 저는 디자인, 이쁘다라는 걸 뽑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장점은 저는 바로 미친 연비. 네, 연비를 뽑았습니다. 뭐 재원상 수치를 보면은 연비가 65km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일단 50km가 넘는다, 연비가.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이제 강원도 모토 캠핑을 한번 갔다 오면 왕복 키로수가 한 600km 정도 타거든요. 거기서 좀 해안도로 달리고 뭐하고 하면 한 700~800km 정도 타는데 정말 연비는 정말 좋았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을 말씀드릴 건데 저는 저렴한 가격을 뽑았어요. 세 번째는 그래도 이제 바이크를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새 차 가격이 250만원대면 그래도 좀 부담이 없다라는 걸 좀 뽑았습니다. 다른 바이크들은 좀 가격이 좀 비싸서 좀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뭐 제일 많이 또 타는 스쿠터 중에 베스파 있잖아요. 베스파는 아시다시피 가격이 좀 후덜덜하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저렴한 가격을 뽑았고요. 네 번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장점은 저는 적재 능력을 뽑았습니다. 저도 모토 캠핑을 다니면서 사실 제 장비들이 그렇게 고가 장비들도 아니고 백패킹 장비들이 아니에요. 좀 저렴한 장비로 여러분들에게 좀 모토 캠핑을 좀 입문하실 수 있도록 저도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이 부피들이 좀 커요. 저는 테슬라 차박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 장비들이 그렇게 좋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좀 저렴한 장비들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캠핑 자체를. 근데 저는 로브백도 90L를 쓰는데도 거의 로브백 90L 꽉 차고 그 위에 한 2단 3단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캠핑을 다닐 때. 첫 번째 장점은 적재 능력을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뽑은 장점은 감가 방어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슈퍼커브가 중고 가격이 약간 미쳐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타다가 팔더라도 뭐 기변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금전적으로 손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예, 중고로 사든 신차를 사더라도 이게 지금 가격이, 신차를 계약을 해도 물량이 좀 수급이 딸려서 지금 물량을 예약을 해놓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중고 가격이 되게 신차만큼이나 비싸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바이크를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도 슈퍼커브를 거쳐간다면 그렇게 금전적으로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5번째로 감가방어를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뽑은 6번째는 아까 연비 얘기도 했었지만 유지비예요. 유지비. 그러니까 뭐 수리비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메인터너스 관리하는, 경정비 관리하는 그런 유지비들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임도 갔을 때 넘어졌었잖아요. 저 치마 카울이 깨졌는데 저거를 바꾸는데도 10만 원이 안 해요. 저 부품값만. 그러면 되게 저렴한 거거든요. 7만 원이었나? 뭐 아무튼 그런데 부품이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하고, 그리고 부품 수급도 좀 빠른 편이라서 이런 유지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경제적이다라는 걸 제가 6번째로 뽑았습니다. 제가 뽑은 7번째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매뉴얼을 타기 전에 거쳐가야 할 바이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 매뉴얼을 타고 싶은데 혹은 망설여지거나, 혹은 이제 막 바이크를 타다 보면 나중에 분명 기변병이 올 거예요. 이걸 타시다가 만족 못하거나 아니면 또 기추하시는 분, 이걸 놔두고 하나를 더 장만하시는 분들이 분명 나타나실 텐데, 매뉴얼을 한 번도 타보시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베스파나 이런 스쿠터 같은 경우는 매뉴얼에 대한 개념 이해가 아예 없으실 텐데, 슈퍼커브는 완전한 매뉴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어 변속을 하면서 매뉴얼을 입문하시기 전에 슈퍼커브를 타신 분들은 매뉴얼을 상대적으로 빨리 입문하실 수가 있을 거고, 매뉴얼을 타신다 하더라도 그런 매뉴얼에 대한 개념 이해를 빨리 습득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뽑은 또 8번째 장점은 다양한 튜닝을 뽑았습니다. 많이들 튜닝 하시는 게 이제 휠 혹은 타이어, 그리고 사이드백, 그리고 뭐 바구니, 뭐 이것저것 많이 바꾸세요. 제일 많이 바꾸시는 게 휠 타이어이실 거고, 튜닝 파츠가 되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여러분들 스타일을, 아니면 여러분들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바이크가 아닐까라고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뽑은 9번째 장점은 투잡이 가능한 바이크를 뽑아봤습니다. 바이크를 한 대만 갖고 있으실 분, 그리고 한 대만 소유 예정이신 분들은 그 바이크로 뭐 출퇴근을 하시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주말에 레저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으로 쓰지는 않고요. 그냥 뭐 레저용이나 그리고 투잡용으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바이크 같은 경우는 쿠팡이츠를 한다거나 다른 거에 뭐 불편함을 좀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투어하는 목적에서 좀 불편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모토 캠핑을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카테고리들이 바이크가 너무 다양한데, 슈퍼커브는 이 슈퍼커브 한 대만 갖고 계셔도 여러 장르를 좀 소화할 수 있다 라는 게 제가 장점으로 뽑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유상보험을 가입을 해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저도 본업을 마치고 투잡으로 이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쿠팡이츠나 배달 관련 이런 것들도 제가 투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서도 저는 아주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아까 말한 그 장점을 다 생각을 해보시고 슈퍼커브를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제가 장점을 한번 9가지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또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어서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제가 댓글로 한번 좀 적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시면서 실제 슈퍼커브를 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말고도 장점이 있으시면 이렇게 밑에 댓글로 많이 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슈퍼커브를 타면서 느꼈던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단점은 근데 솔직히 제가 쥐어짜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크게 단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바이크를 한 대 더, 만약에 다른 바이크를 하더라도 저는 기출을 생각하고 있지, 이 슈퍼커브는 웬만하면서는 제가 팔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쥐어짜서 굳이 단점을 한번 뽑아본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너무 많다? 제가 사는 이
좀 지방 동네 같은 경우는 슈퍼커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서울만 나가보면 정말 슈퍼커브가 정말 많아요. 네, 물론 뭐 동대문의 베스파 정도는 아니지만 동대문의 베스파는 그런 말이 있죠. 자기 바이크를 찾을 수가 없다고. 네, 그 정도로는 못 느끼는데 근데 진짜 많아요, 슈퍼커브가. 그거를 굳이 뽑자면, 단점을 뽑자면 저는 이제 슈퍼커브 너무 많다, 이걸 한번 뽑아봤고, 두 번째로 단점은 중고값이 너무 비싸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이제 슈퍼커브를 타고 싶은데, 이제 바이크를 막 입문하고 싶어, 슈퍼커브를 사고 싶어. 근데 슈퍼커브를 사고 싶은데 새 거는 지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대기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물론 그 기다림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방의 어디를 수소문을 통해서 남은 재고를 진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새 거를 살려고 혼다에 전화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중고가 너무 비싸서 새 거를 살려고 베이지 새 거를 물어봤더니 3개월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중고를 산 케이스인데, 그런 거, 중고값이 너무 비싸다, 중고값이 너무 비싸서 이게 장점이지만 이제 막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는 단점으로 한번 뽑아봤고, 또 다른 단점을 뽑자면 약간 시티백 같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우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되게 클래식하고 되게 이쁘고 언더본에 막 편리하고 운전도 편하고 연비도 좋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그러니까 바이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 오토바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시티백, 이게 단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단점을 찾자면,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진동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단점으로 넣긴 넣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진동으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타고, 오히려 더 재밌는 요소가 더 많아서 이 바이크를 정말, 슈퍼커브를 정말 오래 타보니까 느끼는 게 정말 재밌어요. 편하고 정말 재밌고, 만약에 오르막길에서 신호를 걸렸는데 뭐 시동 꺼먹을 일도 없고, 클러치를 자꾸 놨다 뺐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이제 또 물론 그렇게 따지면 베스파가 더 편하다, 뭐 스쿠터가 더 편하다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쿠터는 좀 너무 지루해요. 그나마 이거는 기어를 계속 바꿔줄 수가 있어서 좀 저는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단점으로 뽑자면 뭐 허리가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솔직히 허리 안 아파요. 저 허리가 안 좋은 편이고, 전 디스크가 있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슈퍼커브를 5,000km 타면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타겠다 정도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진짜 자세 문제인 것 같아요. 슈퍼커브는 허리를 세우고 타면 여러분들 순정 쇼바여도 절대 허리가 불편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슈퍼커브를 타면서 허리가 너무 불편하다고 만약에 느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단점이 또 뭐가 있을까? 뭐 바이크가 이제 길이가 짧다 보니까, 얘가 좀 짧다 보니까, 그리고 쇼바가 조금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뭐 방지턱이나 요철 구간을 넘어갈 때 그 오는 충격은 솔직히 있어요. 그게 되게 심해요. 도로를 달리다 도로가 뭐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혹은 뭐 파여있는 뭐 싱크홀이 있거나, 아니면 뭐 포트홀이 있거나, 아니면 뭐 방지턱을 넘어가거나, 그럴 때 이제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이 전해오는 이 충격은 솔직히 좀 심하긴 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대비에 이 정도의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바이크는 저는 감이 없다라고 저는 뽑고 싶어요. 슈퍼커브는 약간 테슬라랑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타보지 않은 분들은 솔직히 잘 몰라요. 눈으로만 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막상 제가 키를 주면서 한번 타보라고 하면 다 반응들이 되게 재밌다, 되게 재밌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바이크를 뭐 리터급이나 뭐 미들급이나 좀 큰 바이크가 있는데
작은 바이크를 하나 또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저는 슈퍼커브를 적극 추천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정말 5,000km를 타면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슈퍼커브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 뭐 솔직히 슈퍼커브의 장단점 영상에 대한 뭐 컨텐츠는 되게 무수히 많을 거예요. 유튜브에 좀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한 리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놨지만, 단기간 안에 5,000km를 타면서 정말 느껴본 그냥 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제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다음 컨텐츠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가자.